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첼시 소속으로 지난 시즌 인테르에서 임대로 뛰었던 공격수 루카쿠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지난 시즌 첼시에서 임대로 뛰었던 펠릭스가 이적 시장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엔 두 선수의 이적 사가를 시간 순서대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루카쿠부터 살펴보겠는데요. 6월 중순 인테르가 루카쿠와 첼시 수비수 쿨리발리 임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이를 거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인테르 회장 스티븐 장은 루카쿠가 인테르를 사랑한다는 건 매우 명백한 사실이다. 그는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현재 첼시와 계약 중에 있다. 우리는 첼시가 루카쿠의 미래를 명확하게 말해주길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6월 말에 루카쿠와 쿨리발리에게 그 사우디에서 영입 오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루카쿠 같은 경우는 대변인이자 변호사인 세바스티안 레두레가 뭐라고 했냐면요. AC밀란과는 진행 중인 대화가 없다. AC밀란 이적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루카쿠는 유럽에 남기를 원하며 이것은 지금 그가 사우디에 합류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첼시는 관심 있는 구단들이 확실한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인테르는 현재 그들의 코트에 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루카쿠 협상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쿨리발리는 6월 26일 알힐랄로 2,300만 유로의 이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첼시 입장에서는 쿨리발리는 사우디행을 결정을 했으나 루카쿠는 사우디행을 거절하면서 그것도 이제 5천만 유로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거절하면서 유럽 잔류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7월 5일 인테르가 의무 영입 옵션이 포함된 임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임대 제안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의무 이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첼시는 이번에도 인테르의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인테르 단장인 아우질리오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그가 여기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는 첼시 소속이고 우리는 그와 연락하고 있다. 첼시는 그를 임대로는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영구적인 이적을 위한 조건을 검토 중에 있다. 나중에 이적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7월 7일 첼시 신임 감독인 마우리치오 포체티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루카쿠는 선수단의 일원으로 프리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7월 12일, 13일에 돌아와야 한다. 모든 선수들이 첼시에 도착하면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사무실로 와서 인사하는 것이다. 그가 여전히 첼시 선수라면 그게 바로 내가 기대하는 바이다 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제 첼시 1티어 기자라고 할 수 있죠. 맨로 기자가 7월 11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업데이트된 소식이라고 하면서 루카쿠의 첼시 복귀 날짜는 인테르 이적이 완료되길 희망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17일로 연기됐다. 루카쿠는 이번 주에 팀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즉 포체티노 감독은 7월 12일이나 13일에 팀에 복귀해서 훈련하라고 했는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곧바로 7월 13일에 인테르가 루카쿠 영입을 위해 3천만 유로의 새로운 제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 이적 제안인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첼시가 원하는 수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테르의 인자기 감독은 뭐라고 했냐면요. 루카쿠는 현재 첼시 선수이지만 우리 모두 그가 우리 팀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고 있다. 난 지난 여름 그를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번 여름 역시 우리는 이를 반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틀 뒤에 인테르는 3,500만 유로의 기본급에다가 500만 유로의 옵션이 추가된 총액 4천만 유로의 이적을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동시에 유벤투스에서 3,750만 유로의 기본급에 250만 유로의 옵션이 추가된 제안을 첼시 측에다가 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인테르는 당장 이 이적을 성사시키려고 했고요. 유벤투스는 블라호비치가 판매될 경우에 이렇게 영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문제는 이 와중에 인테르 선수들도 루카쿠한테 전화를 막 걸었다라고 하고요. 인자기 감독도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인테르 보드진들도 루카쿠
루카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루카쿠가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첼시는 양쪽의 제안을 모두 다 받아들였음에도 인테르의 연락을 받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랜 전화 끝에 아우질리오 인테르 단장이 루카쿠와 30초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우질리오 단장이 매우 화를 냈다라고 해요.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배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루카쿠가 지난 한 달 동안 인테르 측에 오직 인테르만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것만 믿고 사실 인테르는 루카쿠를 완전 영입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루카쿠의 약속을 믿고 오나나를 판매하고 그 금액을 루카쿠한테 쏟아부으려고 한 건데 루카쿠가 연락을 피한 거죠. 그러니까 인테르 쪽에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인테르는 루카쿠를 영입하지 않기로 완전히 결정을 하면서 이제 루카쿠한테 남은 거는 유벤투스의 제안 혹은 사우디의 제안 정도만 남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루카쿠 영입을 포기한 인테르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왕에서 많은 골을 넣었던 아스널 유스 출신 공격수 발로군 영입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루카쿠는 첼시 미국 투어 명단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첼시에 있는 코밤 훈련소에서 지에시를 포함한 전력의 선수들과 함께 훈련 중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인테르의 이적은 완전히 끝났고 유벤투스는 블라우비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시에 영입을 제안할 거고 사우디는 여전히 루카쿠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칼치오 메르카토에서 그 루카쿠의 2년 전 인터뷰를 발굴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바로 2021년 12월 31일 연말에 올라왔던 파격적인 인터뷰였습니다. 첼시 소속이었는데 스카이 이탈리아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첼시를 떠나고 싶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요, 콘테가 인테르를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실망했다. 이어서 하키미도 떠났고 인테르의 재정적인 위험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난 인자기 감독과 함께라면 다시 한번 스쿠데토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동생 또 항상 그런 말을 했다. 루카쿠의 동생이 라치오에서 인자기와 함께 뛰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다시 이제 그 루카쿠의 얘기로 돌아와서요, 전술적으로 인자기는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의 팀을 잘 꾸려나갔다. 인자기와 그의 코칭 스태프들은 진짜 사나이들이었고 인테르가 나에게 재계약만 제약했더라면 난 분명 인테르에 100% 남았을 것이다. 난 돈 때문에 인테르를 떠난 게 아니다. 난 도전하기 위해 잉글랜드로 돌아왔고 어릴 적부터 응원하던 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인테르에 온 이후에도 바이언이나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드림클럽에 입단하는 꿈을 꿨다. 라우타로는 내가 함께했던 선수 중 최고의 파트너다. 경기장 위에서 난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라우타로가 그립다. 그가 나를 따라 첼시로 이적할 것 같냐고? 아니다. 그는 인테르에 남을 것이고 내가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유벤투스와 AC밀란에서 나에게 연락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절대 안 갈 것이다. 난 에이전트가 유벤투스 얘기를 꺼내서 화를 냈다. 이탈리아에서 내가 돌아갈 곳은 인테르뿐이다. 언제나 그랬다. 내가 유벤투스와 협상했던 건 인테르의 제안이 없었을 때뿐이었다. 난 끝까지 인테르 제안을 기다렸다. 그리고 맨유에게 유벤투스의 오퍼액이 인테르보다 높더라도 거절하라고 말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가 맨유 시절에 유벤투스가 먼저 루카쿠 영입에 이적 제안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은 그때 그 루카쿠가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인테르만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맨유 측에다가도 유베 이적료가 더 크더라도 인테르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요. 이러한 가운데 그 첼시 1티어 기자인 맨로 기자가 루카쿠가 첼시로 이번 주에 돌아왔고 유벤투스가 현재 그의 영입 레이스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루카쿠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하지 못하면서 그때부터 유벤투스행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건 그 루카쿠가 과거 발언과 다르게 이제는 인테르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유벤투스의 연락만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자 7월 17일에 인테르 서포터인 쿠르바 노르드, 이게 그가 북쪽 스탠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테르와 AC 밀란은 주세페 메아짜
산시로 구장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꾸르바 주드, 그러니까 남쪽 스탠드는 AC 밀란 서포터들이 응원석이고 이제 북쪽 스탠드는 인테르 서포터들의 응원석이거든요. 그래서 서포터 공식 명칭이 쿠르바 노르드인데 공식 성명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다시는 보지 말자 루카쿠. 넌 우리 모두를 배신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순간 널 옹호했는데 이제 넌 우리에게 칼을 겨눴다. 넌 우리 엠블럼에 키스한 후 최고 입찰자에게 너 자신을 팔고 있다. 넌 진짜 남자가 아니다. 넌 브루투스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성명문을 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벤투스 팬들조차도 뭐 유베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홈구장 앞에서 단체 시위를 한 겁니다. 우리는 루카쿠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를 외친 건데요. 여기에 대해 그 유벤투스 단장인 지운톨리가 루카쿠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모든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 우리는 블라우비치, 키에사, 모이세켄, 밀리크에 매우 강력하게 베팅하고 있다. 즉 이 선수들과 관련한 이적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현재 그 유벤투스의 공격 자원들이죠. 즉 이들이 판매될 시에 루카쿠를 영입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돌려 말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이제 그 지운톨리 단장의 발언으로 돌아와서요. 팬들이 루카쿠를 원하지 않나? 우리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즉 팬들이 반대하더라도 아직 일어난 일 아니니까 벌써부터 걱정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게 되면은 팬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그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 판매가 아직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7월 19일에 사우디가 루카쿠 영입에 재참전을 했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루카쿠는 여전히 유럽에 남는 거를 우선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 측은 유벤투스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한번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인테르도 루카쿠 영입 전선에서 발을 뺐고 유벤투스도 영입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러면 루카쿠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때를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7월 22일자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요. 루카쿠가 인테르에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카쿠는 유벤투스가 그와 계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원하지만 인테르의 문은 닫혔다. 그는 팀 동료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었고 이제 루카쿠 본인이 먼저 그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올린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같은 날 그 인테르 전설들이 루카쿠 사태에 대해서 발언들을 했거든요. 이 중에 그 인테르의 전설적인 수비수, 역대 최고의 수비수로 불리죠. 그 이탈리아에서도 뭐 역대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주세페 베르고미가 뭐라고 했냐면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루카쿠도 계속해서 선택을 해왔다. 지난 며칠간의 일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루카쿠는 밀란은 물론 유벤투스와도 협상을 진행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난 사람들이 그가 득점 기회를 놓쳐서 욕했을 때도 항상 그를 옹호해왔다. 난 항상 루카쿠가 세리에에서 뛰어난 선수라고 여겨왔다. 루카쿠의 배신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이제 변호의 여지가 없다. 루카쿠는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루카쿠는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혐오가 통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 건데요. 즉 지금의 얘기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루카쿠의 행위들이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루카쿠에 대한 혐오는 어느 정도는 루카쿠 본인이 자처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인테르 전 회장이죠. 마시모 모라티가 루카쿠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난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매우 놀랐다. 유벤투스가 루카쿠를 원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다. 인테르를 파괴하는 건 유벤투스의 목표 중 하나이다. 팬들은 루카쿠의 결정에 대해 당연히 분노하고 있다. 정확히는 루카쿠의 결정이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팬들을 놀라게 하고 짜증나게 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번엔 펠릭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릭스가 그 이적 시장 전문 기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를 통해서 성명을 한 건데요. 뭐라고 한 거냐면요. 난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다.
바르셀로나는 언제나 나에게 있어 최우선 옵션이었고 난 바르셀로나에 합류하길 원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게 내 꿈이었다. 만약 바르셀로나 이적이 이루어진다면 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이에 대해 그 아틀레티코 전담 기자죠, 렐레보이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아틀레티코는 주앙 펠릭스에게 매우 화가 났고 그의 발언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라고 SNS에다가 기사를 올린 건데요.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선수의 에이전트는 펠릭스가 클럽을 떠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폭주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측에서 매우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같은 날에 스페인의 스포츠 전문지죠, 아스지 마누 사인스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바르셀로나의 주앙 펠릭스 영입 작업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 주앙 펠릭스와 바르셀로나의 작전, 구매 옵션이 있는 임대 제한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바르셀로나 이적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바르셀로나 관련된 보도는 아스지보다는 엘문도 데포티보 쪽이 조금 더 정확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아스지는 마드리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7월 23일에 엘문도 데포티보의 로에르 토레오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바르셀로나는 선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마지막 큰 노력을 할 수 있다면 그 선수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될 것이다. 그가 최우선 영입 대상이다. 그에 대한 전적인 공감대가 있고 선수 역시 바르셀로나로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펠릭스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바르셀로나는 사실 그의 최근 발언에 깜짝 놀랐다. 펠릭스와 관련하여 클럽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비 에르난데스 바르셀로나 감독은 선수단에서 그를 대신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충분한 FFP 마진을 찾는다면 무조건적으로 베실바를 선택할 것이다. 그 후 더 많은 공격 자원들이 떠나고 더 많은 마진이 발생한다면 그때서야 펠릭스로 갈 수 있다. 이는 아틀레티코가 그의 방출을 필사적으로 바랄 수 있는 이적 시장의 종착역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즉 바르셀로나는 펠릭스보다는 베실바 영입을 현재 계속 노리고 있고 아직 FFP 마진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마진이 발생하면 일단 베실바부터 영입하고 그러고 추가적으로 여유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공격 자원들이 떠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안수파티 하던가 페란 토레스 같은 선수들을 바르셀로나는 판매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인 건데 이들이 판매가 된다면 그때서야 이제 펠릭스 영입에 나설 수 있다라는 소리를 한 겁니다. 이렇듯 루카쿠와 펠릭스는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들이 본인들의 바람대로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게 될지 앞으로 추가적인 보도들이 있다면 그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